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예, 주제는 예. 사실 굉장히 좀 그 덩어리가 큰 주제여가지고 네, 그 KBS 맞습니다. 민영화 논리 필요한가? 사실 이게 지금 그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 음. 발언에서 지금 공영방송 취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KBS가 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맞아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이신, 국회의원, 그 현직 의원이신가요? 정미경 이분이? 아니면 그냥 현직, 최고위원이신가요? 현직 의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정미경 의원은 최고위원, 저기 현직은 아닐 수 있겠다. 예. 그렇죠. 예, 확실히 현직은, 못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맞아요. 최고위원이시지만, 네. 이분은 이런 주장할 수 있죠.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매스미디어 효과 이론 중에 네. 적대적 매체 지각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게 갈등 사안 같은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나와는 반대로 적대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적대적 매체 지각 음, 이론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위원이시니까 KBS가 아주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반대로 반대 입장인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거나 혹은 일반인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봤을 때 과연 KBS가 이쪽에 편향되게 어떤 보도 행위 그리고 이제 방송사로서 역할을 하느냐 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일단 그건 이제 본인 각자의 뭐 관점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이 주장은. 네. 지금 근데 그 언론 노조 쪽에서도 예. 그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간섭을 한다라는 입장을 음.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예. KBS 민영화 하자는 논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KBS에 대한 어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대두된 게 그 KBS 소속의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너무 음. 높다라는 지적이 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근데 민영화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시각이 좀 잘못됐나요? 자, 일단 민영화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근래에 일종한 공분을 샀던 게 KBS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상여금이죠. 네. 맞나요? 그러니까 뭐 네. 보너스와 같은 형태로서 더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계성이 있지만 시청률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뭐 공분,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죠. 네. 뭐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음, 보면. 음, 그래서 지금 이 KBS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노조를 제외한 이제 KBS 당사자분들의 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사실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해보고 이런 행동을 하셔야죠. 음, 시청률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예산이 부족하고 또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를 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이렇게 지급한다?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어떤 음, 사람이? 음, 그렇죠? 자, 그 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률 징수의 문제도 당연히 뭐 돈을 더 받겠다고 하니까 뭐 세금은 아니지만 거의 준조세 형식으로 강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징수에 가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더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든 것이 사실상 아주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부분에 대해서도 분노를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 문제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전뿐만은 아닌데요. 민영화 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KBS 공영방송사인 KBS 1, 2 있잖아요. 네. KBS 1은 아주 전형적인 공영방송사로서 역할만 수행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KBS 2, 7번이죠. 이건 네. 사실 원래 출발 자체가 민영방송사에서 출발된 것이
그 전두환 정권 때 공영방송사에 아주 강제적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것이잖아요.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민영방송사였으니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보다는 이제 떼어내는 거죠. 완전히 KBS에 분리시켜서 뭐 민영화를 시키던 이 민간 방송, 민간 회사의 뭐, 그 민영 방송사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맡기던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의 공영방송사로 하던 완전히 구분을 하고 공영방송사인 KBS는 광고도 하지 말고 시청료로서만 운영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별도로 구분한 KBS2, 뭐 그것이 민영방송사라면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들은 뭐 광고도 하고 민영방송사로도 운영이 되고 말 그대로 민영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민영화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KBS 자체에 대해서 모두 민영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고요. 특히 이 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신 정권 나팔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연봉은 줄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 네.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분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정권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영방송사 취지에서 벗어났다. 이 부분은 저는 뭐 받아들이지 못하겠고요. 민영화와 상관없이 KBS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KBS를 완전히 분리해서 또 다른 형태의 방송사로서 존재하게끔 하는 게, 그리고 KBS1은 정말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게 좀 더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공영방송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게 영국의 예. BBC하고 NHK, 일본의 NHK들이 그렇죠. 공영방송의 모범이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원래 민영방송으로 다 쪼개자라는 거는 진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아마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제 개인 싶어요. 주장이고요. 네. 실제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뭐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제 의견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사실 좀 민영화하자라는 근거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만 그리고 예. 예. 한 가지 추가하자면 네.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지상파 방송사,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 전파가 갖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인 거죠. 네. 어떤 특정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파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국제통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할당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파수 할당도 받고 대역대를 할당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사에 있어서 이 공공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의 용도로서, 즉 공영방송사가 존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KBS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건드려서 네. 그것을 건드려서 민영화시키자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예요. 공적 용도로서의 방송사는 분명히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언론은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영리를 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의 이제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모든 언론사의 사명이고,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엔,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성이라는 게 기본 사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영방송사가 필요하죠. 근데 네.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사 그 자체를 민영화시킨다? 그건 어떤 논리하고 똑같냐면요. 일본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민영화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도라던가, 기차라던가, 우편제도라던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공적 영역은 그들의 어떤 수행하는 어떤 능력에, 물론 잘못하면 채찍질을 가해야 되긴 하지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저널리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의 방송이라고 하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뭐 완전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영역은 아닐지라도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공공성에 의해서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KBS 자체가 재난 주간 방송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일정한 이제 뭐 인적 재난이든 어떤 특정 뭐 자연 재난이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방송사가 KBS거든요. 이런 방송사를 민영화시킨다고요? 그러면 아니 뭐 이게 돈이 안 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SBS에서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KBS2를 분리하자는 것은 민영화의 차원이 아니라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시청료도 징수하고 광고도 시행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정말 공영방송사가 맞냐라고 하는 지적도 당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분리한 이후에 KBS는 공적 영역에서의 공영방송사 역할을 수행하게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논의가 있었을 때 KBS1은 공영으로 가고 KBS2는 민영으로 가는 안도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주장도 있었고요. 실제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입법화되진 않았지만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발의한다고 하나요?